자, 지금 심중리, 여기 그 연동면에 심중리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마을 나무를 찾아가고 있는데요.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고 알고 있고, 또 마을을 오래도록 지켜준 그런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. 마을을 정말 크다.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. 수령이 약 한 370년, 96년 지정할 때 370년이었으니까 얼추 400년이 다 된 지난 그런 나무입니다. 굉장히 우람하고 세월의 덕계가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심중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오래된 마을이라고 합니다. 심중리는 여기 심중리 1인데 여기 마을은 이 마을 나무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마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이 마을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기원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. 지금도 물론 지내고 있고요. 저쪽에 마을 어르신이 계신데 한번 뵙고 여쭤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 나무 사진 좀 찍으려고 왔는데요. 네. 좀 여쭤보려고요. 이 마을 나무가 되게 우람하고 멋있습니다. 오래된 거요. 그러니까요. 저기 써 있는 것만 해도 40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써지고 잘못 써진 거죠. 훨씬 더 됐죠. 그렇죠. 크기만 봐도 물가에 있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클 정도면 옛날 이런 데도 보통도 그전 저 보통 더 많았었다는 게. 그런데 어떤 노인네 저 군데 살았다 한 집에 사는 노인네가 네. 저거 그렇게 몇 년 된 거 그거 알아보러 가서 물어보니까 그 노인네가 나이도 많고 뭐 700년이나 이제 저거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간 게인데 오래된 거예요 저거. 이 마을하고 그 나무가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, 그렇지. 예.
그 뭐 특별히 나무에 얽힌 뭐 이야기나 이런 게 들으신 게 있으세요? 그런 건 없고. 네, 특별한 건 없고요.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음. 이게 두 나무 썼다는데 여기 쌍나라니. 네? 여기 두 개 썼단다고. 아, 두 그루가 있었다고요? 예, 두 그루인데 네. 한 그루는 뭐야 옛날에는 그 장사가 되어놨던 모양이야. 네네. 그래 그분이 뭐 그냥 나무도 막 뽑아오고 막 그러니까 말로는 동화발로 잔뜩 감아놓고 한번 뽑아보라 하니까 네. 힘을 쓰니까 네. 뿌리가 솟아서 죽었다 그러는데 아이고, 정말요? 뿌리가 솟아서 그게 진짜인지 같은 아유, 아. 없어졌던 얘기지. 그건. 그래서 한 그루가 없어지고, 야, 그래서 그렇게 한 그루는 그 장사가 뽑아서 없어지고, 한 그루가 한 그루만 살아남은 거나. 그렇다고 야. 어렸을 때 어르신도 저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놀고 나무에 올라가고 많이 아니, 기획 그랬어요. 있으시겠어요? 그럼 뭐 여기서야 뭐. 예. 저기 지금 그네 매달기도 참 좋게 생겼고 올라가서 놀기도 되게 맸었어, 그거. 예. 그녀도 맸었어. 네. 아유 어렸을 때는 아주 놀기가 되게 좋은 나무였을 것 같아요. 시방은 뭐 애들이 있어. 시골이 누가 있어. 저런데 그네 그지. 사람도 없고. 그렇죠. 옛날에는 뭐 많았잖아요. 옛날에는 그렇죠. 애들이. 네. 그렇게. 말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예. 고맙습니다. 네. 자. 아이고 좋다. 자, 이 나무를 촬영을 할 건데 지금 이 계절에 사실 나무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 다 그 다양한 볼거리를 또 사진적인 소재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입니다. 그래서 봄, 여름하고 가을 때는 여름에는 아주 무성한 나뭇잎이 그 굉장히 풍요로움을 보여주기도 하고요. 여름에 아주 연두색 그 이파리가 싹 올라올 때는 봄에는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생명력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요. 가을에 붉은 단풍이 지고 낙엽이 돼서 내릴 때는 또 그 나름의 어떤 운치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. 하지만 저는 겨울에 나무를 찍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야말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남은 나무 가지들만 비록 앙상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나무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나뭇가지들이 만드는 어떤 선 그리고 그 전체의 모양 이런 부분들은 그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볼 수 없는 나무의 진면목을 이렇게 겨울에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다 떨어진 이후에나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무의 진짜 모습은 겨울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울에 나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 나무는 마을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산 기슭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 방법으로는 그 나무의 모습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나무의 아래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위쪽으로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. 그렇게 촬영을 해서 깨끗한 하늘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나무의 모습을 더 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뒤에 어떤 약간 이제 그 예술적인 어떤 작업을 가미한다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촬영할 때는 심도를 가능한 한 깊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맑기 때문에 감도는 최저로 해서 그 디테일과 해상도를 충분히 확보하고요. 그 다음에 조리개는 최소 조리개로 지금 현재 저는 조리개값 22로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적절 노출이 8분의 1초가 나오는데요. 이렇게 촬영을 하고 브라켓팅을 할 겁니다. 브라켓팅을 해서 더 밝은 쪽으로 4분의 1초 한 번 더
다음에 2분의 1초로 한 번 더, 그리고 15분의 1초로 한 번 더,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의 1초로 한 번 더 촬영을 해서요. 조리개 값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심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그 조리개 값을 바꾸면 피사계 심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피사계 심도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노출 값을 변화시켜서 나무의 디테일한 부분들, 그러니까 그림자진 부분의 그 섀도우 부분의 디테일과 또 하늘과 닿아 있는 가지들이 노출 값이 조금만 틀려도 그 가지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돼, 없어져 버리게 되죠. 하늘이 밝기 때문에. 그래서 좀 더 어두운 그 셰프팅 값을 이용해서 밝은 부분의 디테일도 세부 묘사도 유지하고,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무의 섀도우 진 부분이 디테일이 뭉개지기 때문에 그것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엔 밝은 쪽으로도 노출 오버 시켜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, 그래서 나중에 요 5개의 사진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HDR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HDR을 통해서 그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들이 모두 잘 살아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. 더불어서 하늘 이미지는 지금 하늘이 굉장히 파란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풍요로움과 이 규모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에 하늘을 조금 다른 구름 사진이라든가 다른 사진을 좀 합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다른 효과를 통해서 좀 더 그 느낌을 강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으로 가서 하나 더 찍어 볼까? 좀 독립적으로 보일 만한 데가 없네. 다음에 이 나무와 그 마을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, 또 이 마을에서 나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드론으로 잠깐 올려서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마을과 마을의 형태와 또 나무가 있는 위치,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지정학적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 보면 심중 1위 마을 안내에 나무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예전 충북 강회면의 그 덕용동 수황제라는, 이게 여기 덕용동이라는 옛날 지명이었던 것 같은데요. 이 덕용동 마을회관 앞에 있는 수령이 300년이라 표기된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데 주민들은 1000년은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.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서 누구도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, 매년 정월 대보름마다 전 주민이 나무 아래 모여 제를 올렸다. 1926년에 광덕암이란 사찰이 이 근처에서 창건이 됐는데,
이 광덕암 주지 스님이 항상 그 제를 그 주관을 하셨고, 지금도 광덕암 주지가 되는 스님이 제관의 역할을 맡아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마다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. 아까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그 제를 올리는 날은 정월 대보름 하루 전인 14일 저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. 그때 제를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마을과 관계가 깊은 그런 나무인 것 같고요. 저도 아까 뭐 표지판에는 370년, 수령 370년으로 추정된다고 써 있었고, 그게 96년이었으니까 24년 전에 지정될 때 그렇게 돼 있던 거죠. 그러면은 얼추 봐도 400년은 되었을 것 같은데, 나무의 크기나 둘레를 보았을 때는 제가 봐도 1000년은 돼 보이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느티나무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을나무는 동구박 마을 어귀에서 그 마을을 멀리 지켜보며 지켜주는 그런 나무의 이미지도 많이 생각하지만,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마을 나무들이 마을 가운데 있거나 마을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여기 송성리에 있는 이 나무도 지금 마을 바로 첫 번째 집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요. 수령이 예, 약 330년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는, 근데 지정일자가 2000년이기 때문에 수령은 그럼 350년 됐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. 근데 나무의 규모나 굵기로 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되지 않았을까,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마을 나무는 이렇게 마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름이면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, 그리고 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, 굉장히 다방면으로 마을 사람들과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런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무도 굉장히 아름드리가 크고요. 이렇게 뻗어도 적어도 5길은 더 넘을 것 같은 그 정도 굵기입니다. 이 나무는 그 마을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, 저쪽 길 건너편에서 이쪽 마을을 배경으로 그렇게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역광이 심하게 들어오네. 자, 지금 아까 촬영 세팅과 똑같이 했는데, 여기는 감도를 조금 올려주고, 역시 마찬가지로 조리개는 11 정도 가고요. 그래서 노출을 맞춰보고 브라켓팅 촬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125분의 1초에 한 번 더, 250분의 1초로 한 번 더, 500분의 1초에 한 번 더, 30분의 1초로 한 번 더 촬영을 해서, 마을과 잘 어울리는, 근데 가장 좋은 위치는 사실 지금 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상황이라 역광이 되어버려서요. 이 나무는 다음에 아침에 다시 한번 와서 오전에 그 마을이 순광을 받을 때 그때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
보통 마을이 향하고 있는 위치가 동쪽이나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뭐 당연히 일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,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이 마을이나 나무를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처럼 오후가 좀 되면 역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광에 의해서 빛을 마주보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. 물론 역광 촬영이 유용하고 좋을 때도 많지만, 지금처럼 아주 잔 가지나 이런 디테일들을 묘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하늘 톤을 살리기 위해서 노출량을 줄이다 보면 그 나무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지간한 HDR 효과를 가지고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또 많이 열 경우에는 하레이션이라고 해서 렌즈 안에서 빛이 회돌이하는 현상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뿌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시간을 다시 선택을 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손쉽고 올바른 방법이고요. 굳이 촬영을 해야 한다면 PL 필터라든가 다른 어떤 산광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그런 하레이션 효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경우에 산 그림자도 너무 짙게 질 것 같고요. 여기는 오전에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. 여기가 전동면 송성리이고요. 송성 이디 쪽에 나무가 또 있는데, 여기는 약간 들판에 있는 나무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,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를 찍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갔다가 두 번, 세 번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그 햇빛의 방향도 예측할 수 없고, 그때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장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발품 많이 파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래도 알맞춤하게 시간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또 그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기록해두고 다시 그 자리에 다른 계절에 다른 시간대에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촬영할 주제가 있다면 저는 이 나무를 찍을 때처럼 그렇게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계절에 여러 번 가서 그 대상들을 보고 각기 다른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는 그런 방법들을 권하고 싶어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생각, 또 느낌의 깊이도 많이 달라지고 할 테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나무는 연기군 시절에, 세종시가 연기군이던 시절에 지정됐던 1996년에 지정된 나무입니다.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33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나무 둘레나 뭐 굵기로 봐서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것도 같고,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이 제단은 마을 사람들이 그 동제를 지낼 때 또는 어떤 마을에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치성을 드려야 할 때, 그럴 때 사용하던 그런 제단인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나무 밑에 오두막은 전형적인 아주 여름 휴식처로서 이 나무가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휴식처가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 나무는 이 형태라든가 굵기나 뭐 가지들도 굉장히 두껍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광을 이용해서 실루엣으로 촬영을 해도 굉장히
그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완전 역광으로 이 나무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는 연서면 용암리입니다. 용암리는 그 고북저수지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고요. 그 봄에 벚꽃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. 그 고북저수지를 마주보고 있는 용암리 마을에 있는 보호소를 지금 찾아왔는데요.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잘 보이는데, 여기서 만약에 저수지를 배경으로 나무를 찍을 수 있으면 그 마을에 자리 잡은 위치와 또 나무와 이런 어울림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올라갈 수 있게 잘 해놨네. 계단도 있고. 어디 보자. 음, 2000년에 400년, 2020년 420년. 수령은 420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. 보기보단 좀 더 훨씬 더 돼 보이긴 하지만,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400년 된 나무. 저쪽 마을 뒤쪽으로 저수지가 보이는데요. 이 뒤쪽 산으로 한번 올라가서 마을 이 나무 너머로 저수지가 보이는 앵글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나무 뒤로 저수지가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약간 햇빛도 사광으로 옆에서 측광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입체감이나 나뭇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입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. 완전 역광으로 촬영할 때는 실루엣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무겁고 좀 위험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, 지금처럼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나뭇가지들 하나하나가 그림자와 밝은 부분,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도 그렇고 어떤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삽니다. 대체로 나무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나뭇가지들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, 세부 묘사를 잘 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깊이 조여서 촬영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. 그리고 좋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심도가 낮아지면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와 멀리 있는 나뭇가지의 초점이 틀려지기 때문에,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, 나무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를 찍을 때는 최대한 그 조건이 허락하는 한 그 조리개는 바짝 조여서, 낮은 높은 숫자의 조리개로 아주 바짝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해서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자. 조심해라. 미끄러진다. 내려갈 때 더 위험해. 하늘 색깔 바뀌는 걸로 헬멧을 잡을까?